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마스크 그리고 EU와 러시아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잇따라 완화하기로 하는 가운데 보건당국 수장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 국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최근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CDC가 모든 지침을 재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계속해서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쓰고 감염이 높은 지역은 기존의 마스크 지침을 유지하겠지만 이를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는 비교적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정부들이 잇따라 실내와 학교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의 물결은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뉴욕은 작년 12월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번지자 실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이 고객에게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하거나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해야 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이 조치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의 전환점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개인 간 충돌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죠. 다만 의료시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는 여전히 시행이 됩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도 이달 말이죠.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최악의 사태는 지나갔고 이번 환자 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식당 등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사추세츠에서도 이달 28일이죠. 콜로라도주 덴버시도 이달 25일부터 학교와 또 보육시설의 마스크 의무화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에서 코로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2년간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던 지역들이 방어 태세를 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EU의 회원국들이 최근 러시아가 다수 EU 회원국에 보낸 안보 관련 서한에 공동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EU offers more talks to Russia. 긴장 완화와 대화를 촉구했다는 제목입니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대표는 이날 러시아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EU에 있는 우리는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대화와 또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증강을 되돌리고 긴장을 줄일 것을 촉구했죠.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EU 고위 대표가 EU 회원국을 대표해서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가 EU 회원국들에게 개별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을 EU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을 했습니다. EU의 이번 답변은 나토와 긴밀히 조율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나토도 자체적으로 유사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익명의 외교관들은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도 함께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나토, OSCE는 최근 연쇄 협상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현재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한 리포트 함께 보시죠. 먼저 유진투자증권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의 회복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지난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아킬레스건이었던 낸드의 정상화였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낸드 부분이었죠. 그런데 낸드 부분에서 환골 탈퇴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흑자를 넘어서 128단 이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죠.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온택트 결제 성장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함께 보시죠.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 대비 매출 성장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올해에도 이 기업은 온라인 결제 구조적 성장으로 15.7%의 매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도 밝습니다. 먼저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신규 온라인 가맹점들 편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 완화될 경우 호텔스닷컴 등 리오프닝 관련 해외 가맹점들까지도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보시죠. 교보증권 리포트 보겠는데요. LNF월드에서 긍정 리포트 적었습니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쏠림 현상이 막바지를 보이고 있죠. 경쟁사 이슈로 인해 이 기업의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내 가장 핵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생산 향상과 수직 계열화 효과로 강해진 체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2022년에도 하이니켈 비중 확대와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또 고마진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증설에 따라서 가파른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이고요. 시장 지배력에 따라 또 안정적이면서도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복약되는 세 가지 회사였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증시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CJ ENM, 2차 전지 관련주 등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910선을 넘어서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포스코를 26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3위는 신한지주입니다. 2위에는 KB금융이 순위를 메워줬고요.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KB금융지주가 배당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을 하자 증권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장중 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죠. 먼저 주가 상승은 지난해 실적 호재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비로소 KB금융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결정도 주가 견인에 힘을 보탰죠. KB금융은 지난해 배당 성향을 26%로 높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금융이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KB금융에 이어서 4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8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고요. 은행과 비은행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만 KB금융보다 순이익이 4천억 원 뒤졌지만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KB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대주전자재료가 5위입니다. 4위는 시젠이 있고요. 3위에는 이렌텍입니다. 2위에는 에코프로가 담겼고요. 엔캠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강했죠. 1위에 엔캠이 14% 급등했습니다. 엔캠은 국내 전액 1위 업체로 2차 전지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필수적인데요. 엔캠이 최근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2위 에코프로도 7%대 올랐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주가 반등한 가운데 2차 전지주 에코프로 BM 주가가 빨간불을 켰고요. 여기에 지주사인 에코프로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2차 전지주인 대주전자재료도 4%대 상승 마감했네요.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 탑5 보시죠. 삼성 SDI가 5위입니다. 4위에는 하나솔루션 자리했고요. 4위는 포스코가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SK하이닉스, 1위는 삼성전자가 담겼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듀폰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 넘게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 상승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8일이죠.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SM이 5위입니다. 4위는 엔캠이 있습니다. 3위는 CJ E&M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매수세 받으면서 1,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CJ E&M이 콘텐츠 제작 부문의 물적 분할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CJ E&M은 제작 사업을 분리하는 문제로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죠. 갈등의 발단은 CJ E&M이 콘텐츠 사업부를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겠다고 발표하면서인데요. 이 주요 부서를 기업에서 떼어내게 되면 기존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CJ E&M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J E&M은 콘텐츠 제작 부문의 물적 분할을 또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스튜디오 설립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한 달 내에 공시하겠다고 덧붙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는 수급 탑5였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죠. 알루미늄 부품 소재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알루코고요. 전날 4,015원에 마감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 KC 소개했고요. 디지털 또 콕핏이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또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함께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KC는 종가 3,250원이고요. 목표가는 3,700원입니다. 반도체 PR 스트립 장비 1위 기업입니다. PSK 소개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로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데요. 요즘에 또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SK는 종가 4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관심주는 PCB 생산 기업입니다. 현우산업 소개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LG그룹을 통해서 완성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애플카 이슈로도 함께 묶여있는 회사입니다. 현우산업은 전날 5,680원에 마감했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입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인 LNF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수혜주를 묶이고 있고요. 지속적인 호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LNF는 종가 19만 900원이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터치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2차 전지의 충방전 수명을 또 감시해주는 사이클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와 더불어서 노스볼트와 또 삼성 SDI의 물량을 확대할 경우 지금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원익 P&E는 종가 29,450원,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의 관심주도 보겠습니다. 경동제약 소개했네요. 네,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했고요. 또 의약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경동제약은 종가 1,900원, 목표가는 12,1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수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해상풍력과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국 SNC 소개했고요. 미국의 BBB 예산 법안 수혜주로도 함께 묶여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가는 5,640원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찾아주는 박진남 매니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쇼트트랙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제 저희에게 또 소중한 금메달을 안겨줬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히든카드에서 그렇게 금메달 같은 두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수익 안겨준 종목들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 드림텍 말씀해 주셨었죠. 네. 수익을 냈습니다. 드림텍 30초 만에 끝내는 이제 전자. 네, 이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요즘 흐름 좋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도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저희 앞서서 대한항공 소개해 주셨는데 네. 장중 9% 수익 났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1월 28일 수익.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작하면서 또 반짝이는 금메달 같은 종목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부터 열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LG화학이 오늘 흐름이 좋죠. LG 솔루션은 좀 안 좋고 그래서 LG화학과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키워드는 우리가 봐야 될 2차 전지 저평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인데 그 안에서 또 저평가된다고 하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뭐 배터리죠. 네. 배터리인데 LG화 가면 글로벌 배터리의 뭐 1위 아니겠습니까? 점유율도 1위고 이 LG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버리고 배터리 쪽으로 총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그게 적중한 거죠. 그리고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심장이기 이전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신재생. 그러니까 LG가 정말 턴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2차 전지도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공개해 볼까요? 네, LG화학의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 해외 법인 공개 옆에다 공장을 세워서 같이 연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실적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한 2배 정도. 그래서 아마 실적이 나오면 좀 탄력성도 아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수익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종목은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텐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고요. 그 전에 화면으로 현재가 만나보시죠. 0.32% 하락하고 있습니다. 15,5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볼게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신성 델타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 목표가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2만 원 터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금메달 따러 가보겠는데요. 네. 히든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가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1위 업체로 가겠습니다. 네, 요즘 또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 중 하나가 공장 무인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대란이잖아요. 네. 뭐든지 지금 막 물량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그게 왜냐하면 코로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쵸. 이게 기업이 이게 생산 라인은 설비가 되었지 않는데 사람 수는 줄여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해결하려면 스마트 팩토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봇이 하는 겁니다. 네. 로봇이 다 반도체든 뭐 배터리든 뭐든 다 조립하고 생산하고 검증하고 불량품화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999년에 설립을 해서 국산화하는 기업인데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도 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재무구조 한번 뜯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아마 최대 35%까지 나왔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국산화에서 국내 1위 업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종목명은요, M2I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 로봇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M2I를 가져오셨을지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보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 함께 만나보시죠. M2I 현재 3.0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전략들 함께 짚어볼게요. 네, 저희에게 어디까지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네, 목표가는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종목으로 또 금메달 따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